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업로드되는 영상도요, 사실 제가 새로 촬영한 건 아니고 이제 멤버십 라방을 하면서 너무 좋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이번 영상을 올렸고요. 첫 번째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한 가지와, 두 번째 매정갭이 커진 지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좀 있는데 그 지역들이 사실 진정한 공급 물량의 역할과 의미를 다하지 못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 하나 드리자면, 현재 메디테라 투자지역 분석반 5기를 강의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강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인데 법인 설립 궁금하시다고 대출 잘 나오는지 신랑도 주주로 하려고요. 가족법인 나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가족법인. 근데 가족법인은 요새 지난번에 그 조국 사태 이후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경계가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금 출처나 이런 거 주주할 때 주식 배분하는 거랑 이런 걸 조금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 설립은 어렵지 않아요. 셀프로 하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솔직히 제가 설립할 때는 그때 법인 규제가 막 시작된다 해서 법인 잘못 설립하면은 다시 법인 폐업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저는 맡겨서 했는데, 셀프로도 충분히 할 정도로 설립은 어렵지 않은데, 운영하는 게 솔직히 조금 필요 비용이 드니까 필요 비용 이상은 뽑을 수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게 조금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이번에 법인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으로 법인 이번에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법인 내용을 좀 강의 내용이 담으려고 지금 4주차에다가 내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때 법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대출은 자본 잠식만 아니면 신규 법인일 때 첫 1년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신규 법인을 세우실 때 주의할 점이 1월이나 2월 이때 이렇게 초기에 설립하셔야지, 그 1년 동안의 그 회계는, 법인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걸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운이 나빠서 11월, 12월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쓴 거는 많고 그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이 없어가지고 자본 잠식이 되면 다음 해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 자본 잠식된 법인에는 대출이 잘 안 나오고, 신규 법인은 어차피 첫 해에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첫 해에는 대출이 오히려 법인이 좀 잘 나와요. 물론 부동산은 지금 다 주담대 막혀가지고 안 나오지만 그 외의 대출은 잘 나와요. 그거는 생각하시고, 설립을 생각하시면 그걸 생각하시고, 너무 뒤에 후반기에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조금 비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멤버십 강의 듣고 멘탈 관리 잘했다고. 다행이네요. 진짜 이번 시기는 멘탈 관리가 1순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멘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 그 화폐 가치의 하락과 그 집값의 상승에 대한 납득이 정말 마음으로 되지 않은 이상 진짜 수도권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넘어서고 나서는 수도권이 더 매력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있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멘탈 관리 잘 하셨다니 다행이시고, 올해 하반기는 멘탈 관리에 더 주력해야 될 시기가 될 거니까 더 굳건히 우리 같이 나가보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부동산은 단타로 정말, 그러니까 법인의 그런 단타 아니고서는 쉽게 이렇게 치고 빠지기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특히나 나중에 팔았는데 그 내가 먹은 수익보다 이후의 상승이 훨씬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민하시고 파셔야지, 그냥 무조건 수익 봤다고 이게
팔고 그러는 거는 조금 뭐랄까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금적인 상황을 잘 조성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이상 가져가실 걸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꽤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산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조사하셔가지고 이제 운영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게 유동성을 확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유동성을 이제 조금 전보다는 덜 줄 거야 라는 거잖아요. 이 늘어난 유동성을 어떻게 해지할 만한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물 자산 없으신 분들은 그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될 텐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사실 한 군데 많이 한 거예요. 저는 초보자이신 분들은 한 지역에 한 개만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한 지역에 하나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지, 여기만 다 하고 나면 그 리스크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만 집중을 해서. 그래서 소액 투자하기 참 좋은 지역이긴 한데 너무 한 군데에 몰빵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라던가 뭐 소액 갭 투자 뭐 이런 게 지방이나 특히나 경기 외곽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 각 지역마다 그 리스크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요번에 동두천 조정지역 된 것처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지역이 되면 팔기도 쉽지 않고 양도세 문제도 있고 생기고 하니까, 물론 조정지역 내에서도 공시지가 3억 이하는 양도세 할 때 중과 배제가 되니까 또 그런 부분은 좀 괜찮긴 한데, 세금적인 부분, 분산 투자 뭐 이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한 군데 너무 몰빵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실 때 워낙 공시지가 1억 이하라던가 소액은 워낙 작게 드니까 한 번에 막 두세 개씩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이상은 어쨌든 두세 개, 두 개? 저도 아무리 좋아도 두 개 이상은 안 하거든요. 세 개까지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좀 나눠서, 지역을 나눠서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조정 지역이 되거나 이럴 때도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는 특히나 한 지역에 한 개씩 하시는 게 좋아요. 대구 지역의 분양권 투자는 어떨까요? 무주택입니다. 제가 대구 지역은 그때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이 공급 물량이 많아서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기회가 더 좋을지 아니면 2, 3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있을 때 흔들릴 때가 더 좋을지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대구가 막 크게 흔들릴까 싶기도 한데, 대구는 워낙 공급 물량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라서요. 그래서 향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지, 지금 막 딱 지금이 좋아요, 아니면 2년 후 그 공급 물량 몰려올 때가 좋아요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지금 시장은 솔직히 정상적인 시장 흐름을 보이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되게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는 시기라서, 이전에 생각했던 거, 이전의 흐름 패턴으로 기존에 봐왔던 지역을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지는 솔직히 저는 의문이라서,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고 반응하고 이런 게 제일 현명하지, 이전에 봤던 흐름대로 그냥, 물론 멀리 보고 같이 투자한다고 하면 이렇게 길게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기다리거나 선진입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갔다가 정말 긴 시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바라진 않고, 대부분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걸 바라시니까 지금은 좀 워낙 이전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어서, 신이 아닌 이상 뭐 솔직히 신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시장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저도 이번에 첫 투자 했는데 계약 후 대출 준다는 뉴스가 나와서 전세 맞출 게 걱정이에요.
아휴, 저도 사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출 중단 뉴스 나오고 나서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린 게 오히려 전세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자본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전세 맞춰져 있는 거를 그 사는 그 물건 자체의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이 있는 분들이 더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더 된 거예요. 이전보다 더 항상 매년 소액보다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하기 좋게 형성이 됐었는데, 정말 규제가 되면 될수록 점점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속이 너무 상해요. 이제 자산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하시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항상 마음이 쓰이네요. 이제 매전 갭이 너무 벌어져서 투자자 유입이 없다는데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뀔까요? 요즘 너무 조용한 것 같아 또 불안하네요. 투자자 많이 들어갔던데.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투자자들이 큰 거를 들어가기엔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뭉탱이 들어가긴 어렵고, 저렴이들이 뭉탱이 들어가서 오히려 걔네보다 그러니까 상승률이나 상승폭이 막 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실수요자 분들이 사주고 땡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좋은 거 사놓으신 분들은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기다렸을 때 그 상승이 그 저렴이들의 상승과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렴이들이 2배 되잖아요. 1억짜리가 2배 되면 2억이에요. 근데 막 3억짜리, 4억짜리가 2배 되면 막 7억, 8억이 되거든요. 그 금액대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틀려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더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무게감 있는 애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막 조그만 거 막 그 사람들이 막 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투자 성향이랑 그 물건이랑 그런 거 자체가 아예 그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게 틀린 거예요. 나는 천천히 느긋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쭉쭉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를 갈 거야? 아니면 막 이렇게 활발하고 막 그런 걸로 갈 거야?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간이 매물이 없다고. 저는 소액으로 2천 정도 투자하려고 하는데 갭이 7, 8천 이상 사는 사람들 많다고 완전 무시하더라고요. 제 연락처도 안 물어보고 매물 구하기 어려운 요즘이에요. 근데 돈 들고 가도 요새는 그래요. 그 지역마다 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 전 이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수도권 조사를 다녔잖아요. 몇 억 들고 뭐 돈 걱정 말고 나 다 있어, 나 돈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걱정이니까 물건 가져와 라고 해도 매물이 없어서 못 준다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국 지금 어디 가도 뭐 매물 많다는데 가격 뭐 착하다는데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전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이전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거품이라서 정말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긴 한데, 그러니까 거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품이 있긴 있죠. 지금 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크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쨌든 지금은 공급이 없어서 실수요자들도 전세금을 그만큼 주고 올 정도로 상황이 그렇고, 그거는 실수요고지 가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자체는 지금 전세가 오르는 것 자체는, 그러면 전세가 그렇게 막 1억씩 2억씩 올라주는 그것 자체도 거품이 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정말 화폐가 어제의 1,000만 원이 오늘의 1,000만 원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현장을 다녀보시면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수도권은 더해요. 근데 수도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지금 가격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입주 물량이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의 보이는 입주 물량이 진정한 입주 물량이 아니에요. 입주 물량으로서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고 한다면 주변 아파트에 그 끼치는 영향, 시그널,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공급 물량은
그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공급 물량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다하지 못해요. 그 역할과 의미를 왜 다하지 못했냐, 어떤 시그널이 보여져야 되는데 라는 건 제가 5기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